오랜 세월 강소의 이야기를 애타게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저 역시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90만 애청자의 사랑을 받았던 막강세전. 앞으로 더욱 새롭고 흥미로워질 강소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함께 풍덩 빠져들어가 보시죠. 고전 패러디 극장 막강세전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여진족의 침략의 저지에 공을 세운 강소와 옥녀는 한양 부근의 조그만 집을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밤 세상의 기운을 다스리고자 강쇠와 옥녀의 음양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니 세상도 평화롭고 둘의 생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잠 좀 잡시다. 매일 밤 너무들 하는 거 아니오? 도대체 어떤 혈기방송하고 무례한 년놈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온 게야? 이사를 가던가 해야지 원. 그러게 말이에요. 이러다가 우리 동네 집값 다 떨어지겠어. 신혼살이를 시작한 강쇠는 아침 일찍부터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 내다 팔고 옥녀는 빨래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강쇠와 함께 맛있게 먹을 음식을 준비하며 남부러울 것 없는 소소한 일상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채워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강쇠는 너른 뒷마당에서 모아놓은 장작을 패며 땔감을 준비하고 옥녀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으쌰, 으쌰. 강쇠가 도끼를 들어 내리칠 때마다 장작이 쩍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고 있었어요. 열심히 도끼질을 하고 있는 강쇠 곁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던 옥녀가 다가와 이야기하였어요. 저기 서방님, 저녁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고 방에 들어가시지요. 벌써 시각이 그리 되었나? 이만하면 한동안 땔감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군. 금방 정리하고 들어갈 테니 먼저 들어가시오, 부인. 국 식기 전에 빨리 들어오세요. 알겠소. 내 후딱 정리하고 들어가리다. 얼른 저녁 먹고 음양의 조율을 힘차게 해야 하지 않겠소? 부끄럽게 어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때 도사님들 말씀 못 들으셨소? 강쇠 너는 양의 기운이 차고 넘치며 옥녀 자네는 음의 기운이 충만하니 서로 떨어지지 말고 서로의 기운을 상쇄해야만 전기가 균형이 잡혀 세상이 무탈하고 평안할 것이니라. 한시도 떨어지는 일 없이 꼭 붙어 지내면서 세상의 음양의 기운을 조율하거라. 이 말 꼭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가 천생연분인 너희 둘을 엮어놓으려 이 고생을 하였으니 다시 헤어져 천지가 개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야. 당연히 저도 기억하지만 이리 면전에서 대놓고 이야기하시니 부끄럽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 말씀하시고 아무튼 빨리 들어오세요. 알았어. 강쇠는 들뜬 마음을 진정시키며 허겁지겁 번개 같은 속도로 패놓은 장작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어요. 정리 끝? 이제 빨리 기력을 보충하고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겠구나. 세상의 균형이 깨지게 놓아둘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아무렴. 그 생각만 해도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떨려오는군. 자, 그럼 일단 밥부터 먹어야 하니 그만 진정하고 방으로 들어가 볼까? 정리를 마친 강쇠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옥녀가 차려놓은 밥상만 덩그라니 놓여있고 옥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라? 어찌 밥상만 있는 것이지? 뒷간이라도 간 것인가? 부인, 어디 간 것이오? 강쇠가 마당을 향해 옥녀를 불러보았지만 아무 기척이 들리지 않았어요. 일단 밥부터 먹고 있자. 먹고 있다 보면 곧 들어오겠지. 개,
우리 마누라 음식 솜씨가 아주 일품이란 말이야. 간도 딱 적당하고. 나에게 이런 짝을 점지해 주시다니 전지신명께 감사드립니다요. 하지만 강쇠가 홀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도 옥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뒷간을 갔어도 돌아올 때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나가서 찾아봐야겠군. 강쇠는 문을 열고 나가 뒷간과 집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도대체 밥 차리다 말고 어딜 간 것인가? 에이라 모르겠다. 일단 방에서 자고 있으면 금방 돌아오겠지. 집 주변을 돌아보며 옥녀를 찾던 강쇠는 방으로 다시 들어가 밥상을 방 귀퉁이에 밀어놓고 베개 하나를 집어 머리 밑에 베고 금세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잠이 든 강쇠가 첫딱 울음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아이고, 깜빡 잠들었네. 뭐야, 벌써 날이 밝은 것인가? 어라? 우리 마누라 옥녀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것인가? 강쇠는 밖으로 나가 다시 한번 집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역시나 옥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옥녀, 마누라, 부인, 어디 계슈?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옥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안절부절 옥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 지친 강쇠의 모습은 점점 초췌해져 갔고 마음은 타들어갔어요. 이거 무슨 사단이 난 것이 분명해. 어찌 밥 차리던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질 수가 있냔 말이야. 이제 더 이상 예석 이게 기다릴 수는 어느 노릇이다. 강쇠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집 밖으로 나서서 도성 안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옥녀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오. 이렇게 저렇게 생긴 여인 못 보셨소? 못 봤소이다. 이보시오. 이런 여인을 본 적이 있소? 어떤 여인을 말하는 것이오? 나이는 20을 간 넘겼고 얼굴은 이쁘고 이름은 옥녀라고 하는데 글쎄오시다.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는 옥녀를 찾을 수가 없겠다. 옥녀의 용모파기라도 지니고 있어야 한결 일이 쉬워지겠어. 용모파기를 어디서 마련하지? 그래, 서희 낭자가 있는 포도청을 찾아가면 분명 옥녀의 용모파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야. 어서 포도청으로 가보자. 옥녀의 행방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강쇠는 이리 마음을 정하고 포도청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포도청에 당도한 강쇠는 급한 마음에 포도청 안으로 달려들어가려 하자 문지기들이 강쇠를 막아섰어요. 웬 놈이냐? 내가 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소이다. 여기가 아무나 이렇게 막 들어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서희, 아니 최포교의 오랜 지인이니 그럼 최포교를 불러주시오. 정말 최포교 나리의 지인이란 말이더냐? 그렇소. 포도대장과도 안면이 있는 사이니 어서 날 들여보내 주시오. 그럼 예서 잠시 기다리거라. 내 포교 나리를 불러오마. 내 한시가 급하니 어서 불러주시오. 잠시 후 문지기와 함께 서희가 나와 강쇠를 맞이하였어요. 강쇠 당신이 어쩐 일로 포도청을 찾으셨소? 서희 낭자, 아니 최포교, 나의 부인이자 영혼의 단짝 우리 옥녀가 갑자기 사라졌소. 그것이 무슨 말이오? 옥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니. 두 사람은 늘 함께 있어야 한다고 도사님들이 말씀하지 않으셨소? 글쎄, 나도 모르겠소. 3일 전 저녁상을 차려놓고 감쪽같이 사라졌소. 내가 며칠을 기다리다 무슨 변고라도 있는 듯하여 이리 직접 도성 안으로 찾아 나섰지만 내 말주변이 부족하여 말로는 옥녀의 용모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 포도청의 화공에게 용모박이라도 그려달라 부탁하기 위해 이리 찾아온 것이오. 옥녀가 갑자기 사라지다니. 누군가 납치라도 하였다는 말로 들리는데? 납치? 맞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소. 네, 우리 옥녀가 납치되다니. 서희의 말을 듣고 다짜고짜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는 강쇠를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던 서희가 강쇠를 진정시켰어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니 그리 쉽게 단정하지 마시오. 그럼 일단 내 화공에게 일러둘 것이니 그대 말대로 옥녀의 용모파기를 부탁하시오. 나는 지금 도성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를 나가봐야 하오. 사망사고요? 혹시 우리 옥녀가 아니오?
사망사고라는 말에 강세가 호들갑을 떨었어요. 다행히 옥녀는 아닙니다. 사망한 사람은 사내요. 아이고, 다행이네, 다행이야. 난 또 우리 옥녀가 사고를 당한 줄 알고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소. 그럼 이 문지기를 따라 화공에게 가보시오. 자네는 이 사람을 화공에게 안내해주게. 내가 보냈으니 실종자의 용모파기를 그려달라 전하게. 예, 알겠습니다. 보게나리. 그럼 따라오시게. 강세는 문지기를 따라 포도청의 용모파기를 담당하는 화공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네 부인이 실종되었다고? 그럼 어디 생겼는지 특징을 이야기해보게.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생겼소이다. 알겠네. 잠시만 기다리게. 화공은 강세가 일러준 대로 옥녀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하였어요. 그림을 마치고 나자 강세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이야기하였어요. 어떠한가? 이 정도면 되겠나? 맞습니다. 꼭 일이 생겼습니다. 어찌 이리 재주가 용하십니까? 이제 우리 마누라 옥녀를 찾는 일이 한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보시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내 일인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나중에 자네 부인을 찾게 되면 닭주나 한 잔 사게. 강세는 화공이 그려준 용모파기를 손에 들고 포도청을 나오게 되었고 문지기들에게 옥녀의 용모파기를 보여주며 이야기하였어요. 댁들도 일이 생긴 여인을 보게 되거들랑 꼭 좀 연통을 주시오. 자네 부인이 일이 생겨나? 그래, 알겠네. 내 꼭 연락함세. 그래, 이제 자네는 어디로 갈 텐가? 일단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할 것 같으니 장터에 가봐야지요. 그럼 고생하게 행운을 빌겠네. 수고들 하시오.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소. 강세는 젠걸음으로 걸음을 옮겨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터로 향하였어요. 저치드 참 딱하구만. 어찌 저리 생긴 마누라를 얻었을꼬? 그러게 말일세. 그래도 자기 부인이라고 저리 열심히 찾으러 다니는구만. 나 같으면 저리 생긴 마누라가 집을 나가면 잘 되었다 하고 새 장가를 갈 판인데 말일세. 누가 아니라나 다 집신도 짝이 있다 하지 않았나? 한편 서인은 사망사고가 벌어진 현장 부근에 도착하여 정황을 살피고 있었어요. 사건이 벌어진 곳은 도성 내에 있는 한 양반가의 집이었는데 첫날 밤을 치른 새 신랑이 아침에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이었어요. 양반가 주변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웅성 저마다 이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한마디씩 말을 주고받으니 무척 소란스러웠어요. 서인은 귀를 쫑긋 세우고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아니, 어찌 새신랑이 첫날 밤을 못 넘기고 죽을 수가 있단 말이야. 새신랑도 새신랑인데 그 곱던 아씨가 귀신이 들려 정신줄을 놓아버렸다지 뭐야. 아이고, 팔자도 참 좋은 사위 얻었다고 그리 마님이 기뻐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날벼락이래. 그러게 말이야. 하룻밤에 일이 사람 팔자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 서희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어요. 좀 지나갑시다. 어머, 포도청에서 사람이 나왔나 봐. 아씨를 그럼 잡아가는 것인가? 몸도 성취하는데 설마. 그나저나 우리만이 불쌍해서 어쩐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씨는 또 어쩌고. 군중 사이를 비집고 지난 서희가 굳게 닫힌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눈앞에 보이는 사내종에게 이야기했어요. 집주인께 포도청에서 사람이 나왔다 전하거라. 포도청이라급쇼? 예, 그리압주. 사내종이 쪼르르 달려 안채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색시의 아버지인 박대감이 서희를 맞이하러 나왔어요. 자네 혼자 온 것인가? 그러하옵니다, 대감. 일단 현장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으니 시신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알겠네. 따라오게. 박대감은 서희를 신랑 신부가 초야를 치른 신방으로 안내했어요. 신방에 들어선 서희가 새신랑의 시신을 보고 흠칫 놀라게 되었어요. 시신이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핏기 하나 없어 보이는 모습을 하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새신랑이 원래 이리 마른 체형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닐세. 아주 건장하고 튼튼한 사람이었네. 그렇다면 하룻밤 사이에 절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게 말일세. 하룻밤 사이에 멀쩡했던 사위가 저 모습으로 죽음이 되었고 딸아이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네. 그럼 따님은 지금 어디 계신지요? 그것이 사람만 보면 무작정 달려들어 어찌할 수 없어 일단 몸을 묶고 그 아이 방에 가두어 누웠네. 예? 지금 따님이 사람만 보면 달려든다 하셨습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사내만 보면 달려든다는 말이 더 맞을 걸세. 사내들에게만요? 어찌하여 우리 집안에 이런 화가 닥쳤는지 모르겠네. 이 소문이 새어나가게 된다면 우리 딸아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가문의 평판이 땅에 떨어질 터인데 무엇부터 처리해야 할지 도무지 대책이 서지 않는구만. 자네도 각별히 이 일에 대해 함구하여 주길 부탁하네. 최대한 조용히 일이 마무리되었으면 하네.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서희가 시신을 살펴보니 여느 살인사건과 사망사고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천천히 시신의 이곳저곳을 살펴본 서희가 박대감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시신의 상태가 너무도 괴이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상처가 보이지 않아 얼핏 보아서는 독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독한 독도 하룻밤에 사람을 저리 만들 수는 없는 일이고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쉽지 않은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나 역시 이런 경우의 일은 서책에서조차 듣도 보도 못했네. 그럼 이제 제가 잠시 따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꼴이 말이 아니지만 어찌하겠나. 따라오게. 박대감은 손수 서희를 이끌고 딸의 방 앞까지 안내한 뒤 방 안을 향해 나지막히 이야기하였어요. 부인, 들어가도 되겠소? 보도청에서 사람이 왔소. 예, 들어오십시오, 대감. 박대감이 방문을 열자 방 안 구석에 묶여있는 박대감의 딸인 새색시가 온몸이 밧줄로 묶인 채 버둥거리고 있었고 박대감의 기척을 느끼자마자 더욱 몸을 요동치더니 혀를 낼름거리고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비로소 평온한 삶을 찾게 된 옥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괴물로 변해버린 박대감의 딸 예인은 어찌 된 일일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화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작은 사랑이 작업자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더 흥미롭게 진행되는 막강세 시즌2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더욱 열심히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